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머타임 해제와 함께 저희 방송 시간도 변경이 됐는데요.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해외 선물 거래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해외 선물 전략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의견 남겨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상담도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에서도 저희가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본장에서는 하락으로 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세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현재 시세입니다. S&P와 나스닥 낙폭을 모두 줄여가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S&P 같은 경우에는 2,578.25포인트, 전거래일 대비해서 0.03%까지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역시 나스닥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요, 6,306포인트까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온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1.16845달러.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골드는 1277.7달러 계속적으로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요,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56.99달러. 57달러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항상 이제 시간이 이제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순간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또 변화도 그리고 방향성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장 전부터 약세로 출발을 했던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한 이후 30분이 지난 시각부터 현재 지금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3거래 연속 하락이 되지 않고 이제 좀 조정이 마침표를 찍고 다시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 좀 궁금해하실 텐데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의 S&P와 나스닥 지금 보셨잖아요. 네.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네네.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네네. 가치평가 부분으로 네네. 현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희 관점에서는 지금 이런 단기적 흐름 말고 이제 장기적 흐름으로 계속해서 한 2, 3주 동안의 매도 물량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잠깐 이렇게 올라와 줄 때마다 물량들 하나하나씩 털어내시는 게 현실적으로 옳은 방향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좀 돌려 세우는 거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여기서 매수 쪽으로 좀 쫓아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에 블로킹 포인트가 많고 일단 매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매수를 쫓아가실 이유는 없죠. 네.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 한 3개월 신세계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저는 매도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청산 시기가 큰 흐름상으로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7월 달 차트부터 이제 큰 흐름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큰 흐름상에서 지금 11월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매도 방향의 물량들이 늘어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관점에서 좀 물량들 청산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단기적 포인트로 잠깐 추세를 쫓아가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웬만하면은 S&P 같은 경우는 가치평가성 종목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 배팅 위주로 해석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의 말씀을 좀 근간으로 하자면 네.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네. 올라올 시 이 가격대에서 매도 포지션이 조금 더 유효한 건가요? 그렇다면? 매도를 신규 진입하시는 건 리스크가 높습니다. 아, 네. 여기서 신규는 그렇고 네네. 홀딩하신 포지션 보유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네네. 네. 지금 상태에서 아. 매수를 신규 진입하시는 것도 매도를 신규 진입하시는 것도 위험하시고요. 매수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 분들께서 청산하셔야 될 포인트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매수라는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542.50 정도까지 강반락을 보였을 시에 쫓아가서 하락 쪽으로 막 강하게 떨어졌을 시에 매수를 들어간 방식, 혹은 이제 신고가를 치고 올렸을 경우에 다시 재반등으로 돌아서서 그럴 경우에 신고가에 안착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매수 방향으로 쫓아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굳이 지금 상태는 큰 흐름상에서 고점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쫓아서 매수하시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높고 매도 방향도 리스크가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략들을 들으실 때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현재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에게 유효한 전략인지 또는 포지션이 없는 분에게 좀 전략이 들어맞는 전략인지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전략들을 취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S&P 흐름을 중점적으로 좀 도와주셨는데 뭐 네.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네. 그러니까 이 관점이 네. 왜 갈리는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사실상 진입 포인트를 삼으시려면은 최소 이제 75%라고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입하실 때는 매수 혹은 매도 방향으로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75% 이상 될 때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보유한 포지션에 대해서 청산을 하실 때는 55% 정도 이상으로 반락할 가능성, 혹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던 포지션과 반대 방향의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포인트에서는 청산을 던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는 좀 더 안정적으로, 진입은 더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진입 관점 그리고 청산 관점이기 때문에 이 확률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12시가 지나가면서 뭐 S&P와 나스닥 두 지수 모두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올라오는 흐름에서 유효한 전략 꼼꼼하게 실시간 리딩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설위원님도 지금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장 시작하자마자 증시 관련된 악재 뉴스들이 엄청 나오더니만 이제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뭐 악재를 터뜨리고서 저가에 뭐 매수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흐름인데 네. 일단 뭐 전문가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뭐 시황적으로는 악재인데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뭔가 방향성을 잡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차트가 좀 재밌는 게 전일이랑 차트가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고가 저가랑 지금 현재 꼬리까지. 네, 꼬리까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네. 만약에 그냥 지금 현재 양봉 전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방향이 조금 더 좋겠지만 시황적으로 만약에 오늘의 고가라고 할 수 있는 2584.50을 돌파하면서 전일 고가까지 같이 넘어서는 그런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 네. 그냥 짧게 매수로 잠깐 들어갔다가 수익 청산하시는 이런 매매도 조금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제장, 그러니까 전일장과 비교해서 오늘장의 매매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 정말 같은 일봉으로 보자면요. 거의 같은 선상에 서 있다 해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현재 보시는 화면에 분봉으로 저희가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일봉으로 세팅을 했는데 자, 오늘 봉과 어제장 전거래일에 대한 일봉이 거의 비슷한 가격대죠. 해설위원님의 매매 포인트는 일단 전일 고점을 뛰어넘을 시에 대한 부분, 돌파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 좀 포지션을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한 지 4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시 밑꼬리를 좀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1시간 진행이 되는 부분인 만큼 그 안에 또 매매 포인트 나온다면 실시간 리딩으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한 포인트 짚어봤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좀 외신 쪽에서는 크루드 오일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부 시작하자마자 시세는 57달러를 현재 돌파를 했어요. 오늘도 역시나 57달러 안착 시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초반대 움직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57.09달러까지는 일단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56달러 중후반에서 좀 매수 쪽으로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자, 지금 속보 올라오고 있어요. 외신 쪽의 속보인데요. 자, 먼저 오펙 사무총장은 2040년 좀 장기적인 기사성입니다. 2040년 이전 오일 수요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을 일은 없다? 제가 지금 네, 네, 좀 너무 확고해서 제가 네. 지금 읽다가 갸우뚱했는데 일단 2040년까지는 아직까지 좀 20년이 더 남은 시점이기도 한데 좀 장기적인 흐름을 짚어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많이 빠질 일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든 뭐 수요 쪽으로의 의견 주신 것 같고. 자, 그리고 쉘 CEO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말 오일 수요가 정점일 것이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오펙에서 2040년 가장 장기고요. 그 안에 2020년 반토막 난 그 시점에서 어찌됐든 간에 우상을 하면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올라갈 것이다. 쉘 CEO 입장에서는 수요가 올라가야만 기업의 가치와 네, 기업의 영업이익과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쉘 CEO에 대해서 또 말을 들었는데 지금 크루드 오일이 워낙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고점 그 가격대를 지표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쉘 CEO뿐만 아니라 이 김수환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에지 시스템 마스터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에지 시스템 마스터님 장기적으로 발언 한번 갑시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네. 쉘 CEO의 발언이 좀 더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싶습니다. 가까우시죠. 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이제 오펙 네. 관련 국가들 입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본인들의 GDP와 모든 것들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주는 게 좀 더 수요 관점에서 그리고 가격대 관점에서 유리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인 부분이 상당히 껴있다는 부분이죠. 미리 가격대를 올려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수익을 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쉘 CEO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사실 미국의 이제 테슬라나 이런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실적 발언을 통해서 본인들 기업에 제대로 된 어떤 압박을 가하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지향적인 발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쉘 CEO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쉘 CEO가 옳은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실질적으로 수요 부분은 뭐 증가하겠지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수요 부분 증가보다는 실질적인 공급량 부분입니다. 셰일을 움직였던 부분 그리고 오일을 다운시켰던 부분이 애초에 셰일의 공급량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유가를 해석해 나가셔야지 굳이 미미한 그 수요의 증가, 감소를 통해서 유가에 대한 해석을 들어가시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매매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매번 원유 재고를 보면서 베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한 원유 재고치가 차트에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기적 모멘텀 하에서 원유 재고 타임에 분석을 들어가셔야지 장기적 모멘텀 분석 없이 들어가실 경우에는 매번 데이시죠. 그 부분 항상 유념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마스터님은 고점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올해 고점이요? 네. 저는 $60 정도로 봅니다. $60 정도. 네. JP모건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58를 제시를 했었는데 기존에는 $55까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셰일층이 계속해서 감소 부분을 들어가면서 생산량 감소가 들어가면서 실질적 생산력이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진 편이죠. 통계를 봤을 때.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좀 더 강해져서 이제 $58까지 상향을 시켰는데 이 부분의 상승세를 좀 감안을 하자면은 $60까지도 좀 더 높여서 계산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밑에 속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에지 시스템 마스터 $60 전망. 네.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해설위원님도 고점 한번 잡아볼까요?
네. 저도 그냥 네. 가장 가깝게 현실적으로 60불이 가장 현실적인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공동 의견이라고 나갈게요. 자, $60에 대한 부분을 좀 고점으로 잡고 있는데, 자,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이 두 분이 전망해 주신 $60가 돌파가 될지 안착이 될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도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 좋은 전략 가져가실 것 같네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외신 쪽에서 속보 올라오고 있는 만큼 저희가 전달 도와드리는데, 결국엔 S&P와 그리고 나스닥 상승으로 돌아섭니다. 좀 많이 빠진 가격대였는데, 이걸 또 뒤집네요.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요, 0.07% 강보합으로 2,580선 다시 회복합니다. 2,581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나스닥도 6,312.75포인트, 0.09% 강보합권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점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역시나 강하네요. 이틀 연속 좀 조정을 받았다고 다시 그 점에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연유에서 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재료가 이들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는지 저희가 분석적인 기사 올라오면 빠르게 실시간 속보도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ING 쪽에서는 유로화에 대한 부분을 1.1725에서 1.1735달러 상승 전망을 좀 내놓았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은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기사를 좀 올바르게 또는 현명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일 것이다라고 또 살펴드리는 것이 또 신세계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기사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화에 대해서는 1.17 가격대로 전망을 했는데, 자, 현재 유로화는 1.16915달러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0.04%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의 그 이벤트도 있고요. 앞으로 있을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이제 이전에 ECB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는 부분으로 좀 정책을 이어갔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발언이 이어질지도 궁금하고, 지금 ING 쪽에서 내놓은 이 전망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마스터님. 네, 1.1725에서 1.1735네요. 네. 일단 제가 내일장 전까지는 이제 네. 17과 16 사이 박스권에서의 플레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장 발표 이후의 플랜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 포커스를 이제 유로에 대한 분석보다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분석을 좀 중점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9호를 맞고 나서 계속해서 또 하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일주일째.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선임이 되고 나서 네. 이후에 이제 지금 현 부의장이 발언한 부분이 기업의 금융기업들의 통화정책 부분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저번 주였죠. 저저번 주 신세계에 나와서 얘기를 드릴 때, 앞으로의 연준은 정부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에 이사들 그리고 부의장 그리고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세울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실질적인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만약에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풀 경우에는 앞으로의 연준은 정부에 친화된 움직임을 많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옐런 의장 성격은 철저히 서민금융에 맞춰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의 정책을 내세웠던 게 특징이었고요. 네,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그 연준 관련 이사들도 언제나 항상 발언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금리 인상을 기반으로 한 고용지수 혹은 물가지수가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분석을 했다면은, 딱 파월 의장이 이제 선임이 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터닝을 했습니다. 기업의 규제에 관련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책은 앞으로 철저하게 정부 친화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는 계속해서 저달러 정책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은 적극적으로 이거에 맞춰서 하방 방향의 움직임 모멘텀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반대로 볼 때 유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통한 상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내일 발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지금 ING 쪽에서 내놓은 전망치 두고 좀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로에서는 뭐 일부에서도 저희가 유로 FX 이슈 시간으로 꼽아봤었는데 현재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큰 그림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해설위원님은 이 전망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통화 쪽은 전문가님이 워낙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네.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화가 일단 12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도 뭔가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내일 워낙 중요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반등한다는 건 달러화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좀 반영된 것 같아서 오늘 뭐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뭐 현실 가능한 가격대의 바운더리다. 네, 그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 12시 2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상승 방향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자, S&P는 2,579.75포인트로 강보합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309.25, 00포인트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방금 전에 알아봤죠? 1.1690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요, 1,277.8달러로 0.17%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초반보다는 조금은 상승 여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57달러 깨졌습니다. 56.91달러 거래되고 있네요. 자, 지금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그 57.01에 이제 매도 포인트를 드렸는데. 크루드오일이요? 네, 57.01. 수익 중이네요? 네, 들어가신 분들 이제 수익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저희 목표 청산가 도달했고요. 네. 지금 목표 청산가는 83이었습니다. 네, 딱 83을 점 찍고 지금 터닝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익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매도를 들어가실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보시면은 오늘 장의 설계를 좀 간단히 미니 타임을 가져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7.01에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일단 다음 1차적 저항선이 어딘지를 항상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되죠. 근데 왜 제가 56.83에 대해서 그거 드렸냐면 지금 상승세를 약간 보였죠. 지금 57.15까지 살짝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 올리기 직전에 매집 단가를 보였던 부분이 블로킹이 딱 차트에 그려지고 있죠. 56.83에서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다 블로킹 포인트를 잡고 추가적 매수 물량을 소화한 후에 틱수를 올렸죠. 네네. 그럼 이 관점에서 매도를 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56.83에서 단기 청산을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익 공간 설계하실 때는 이렇게 수익 포인트를 잡고 목표 청산가를 잡고 항상 설계를 하셔야 명확하게 좀 깔끔한 계산적 매매가 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신세계를 통해서 신호 보내주셨군요. 네, 57달러 초반, 57.02. 01입니다. 01에서 자, 지금 현재 56.89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목표 가격이 청산됐다고 하니까, 자, 전략적인 부분 정말 잘 취하셨다면은 오늘 이 시간 수익 든든하게 오늘 챙겨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드렸다.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 신세계 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행하셔서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의 신호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지금 구리가 수익 포인트가 하나 더 터졌는데 제가 매번 수익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컷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 오픈하고 말씀드리면 3.1275는 이제 15틱 원칙 컷을 났었습니다. 나고 나서 문제가 이제 1275는 공격 매도 물량이어서 사실 레버리지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포인트였고요. 이제 1360이 강매도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모든 포지션을 쏟아 넣을 수 있는 1360 포인트를 맞고 저희의 목표 청산가에 이제 15틱을 도달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신 분들도 깔끔하게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복수전이죠. 앞에서 컷난 부분에 대한 복수전으로 후 진입을 들어가서 깔끔하게 수익 청산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 오늘 2% 가까운 강한 탄력으로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뭐 고점 높이고 난 후, 직전 고점 넘어선 이후 좀 눌렸었는데 오늘 좀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상품 쪽 하면 또 김수환 해설위원님, 네, 구리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그때도 네. 구리 여쭤봐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거랑 동일한데 네. 구리를 가장 많이 이제 소모하는 건 중국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 지수가 지금 뭐 차트를 보면 좀 많이 오른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중국에서의 뭔가 구리 수요량이 계속 앞으로 증가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전망들이 시세에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시세에 좀 많이 녹아 있을 거고 그리고 네네. 추가적으로 뭐 모든 상품이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최근에 달러 가치가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조금 매수세가 더 달라붙는데 많은 도움을 좀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신세계 나오실 때마다 구리에 대한 부분 잘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시황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재료가 좀 발현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구리에 대해서 말씀 더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전에 좀 조정세를 좀 멈추고 다시 네. 상승 추세를 올려가려고 하는 시초인가? 네.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 단기적 네. 모멘텀 부분으로는 네. 상승 방향의 모멘텀이 주어진 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네. 일단 1360을 뚫고 올라가질 못한다면은 실질적인 모멘텀이 이전에 매도 쳤던 기관들의 가치 평가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치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매도세로 치고 내리다가 지금 오늘장에 와서야 강상승으로 좀 전환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내일장까지는 최소한 관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장 기준으로 1360을 넘는지 안 넘는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셔서 모멘텀에 대한 터닝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한 부분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LG 시스템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통해서 드린 신호에 대한 복귀 다시 한번 또 전해드렸고요. 현재의 흐름도 실시간 리딩 도와드렸습니다. 자, 구리 알아보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시세 알아볼 때 골드 흐름 오늘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전거래일에 강한 음봉으로 좀 밀어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 뭐 기술적 반등이냐 또는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1277.6달러이고 워낙 최근에 너무 좀 작은 바운더리에서 움직였던 만큼 좀 궁금하고 또는 포지션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좀 답답하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먼저 해설위원님, 네. 자, 금에 대해서 또 크루드오일만큼이나 투자자분들이 많이 거래하시잖아요. 네, 네, 네. 금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어떻게 보셨는지 또는 현재 매매 포인트 나오는 구간인지 두 가지 여쭤볼게요. 굳이 들어가자면 여기서 네. 더 하락하기보다는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추세가 일봉상으로 좀 보이니까 상방으로 좀 보시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가 뭐 시황적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뭔가 최근에는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부각될 때마다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네. 지금 뭐 동해안에 미국의 뭐 항공모함이 3대나 들어와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거의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 군사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승을 좀 많이 못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할 때는 뭐 달러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안전자산이 최근에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나 없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 미국이 강하게 나오니까 북한에서 조금 자세를 숙이고 있지만 뭔가 훈련이 조금 마무리되는 시점에 분명히 또 뭔가 액션이 좀 나올 수 있고 그 시점에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저가 매수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은 항상 투자자분들이 좀 아래 가격에서 사서 좀 고점에 대한 매도, 꼭대기에서 매도해서 아래 바닥에서 좀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으실 텐데 그런 로망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로망에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또 이런 시황적인 부분을 좀 예측하고 가격대 장기적으로 좀 분석을 했을 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공모함이 지금 출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골드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좀 적습니다. 그 원인에는 북한 쪽에서 액션이 없기 때문인데 하지만 앞으로의 액션을 예상을 할 때 전망을 해보는 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는 저가로 좀 몰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팁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분들. 네.
네. 그렇다면 마스터님, 현재 가격이 1277.8달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오늘 차트에서 굳이 베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청산 물량입니다. 전일 이제 토요일장에 강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 강매도를 쫙 쏟아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청산 물량 포인트로 약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상승 방향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모멘텀 정확히 분석 들어가시고요. 저번에 이제 골드가 상방을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예상치 못한 액션 부분이었죠. 미국을 직접 강타할 모멘텀을 취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연상승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는 북한 리스크에 의한 상승 부분은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으로 취할 액션이 더 이상 미국의 실질적 리스크를 가져다 주긴 어렵다라고 분석했던 게 지금의 미국 경제학자들의 분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를 통해서 골드를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금리 그리고 실질적인 금리 이전에 매도 추세를 쫙 보였던 부분에 대한 청산 이 두 가지 중심으로만 해석을 들어가시는 게 좀 더 깔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좀 세게 밀어냈던 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 물량으로 현재 소폭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앞서서 두 분도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높게 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하면은 금 가격은 더 탄력받아서 좀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즌이 가까우면 원래 이 골드는 통상적으로 하방으로 떨어져 주는 게 일반적인 모멘텀이고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떠나서 사실 그냥 일반 딱 돈이 있다고 봤을 때 그냥 딱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넣을까 투자자 개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자산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이든 펀드든 자산운용사든 헤지펀드까지를 고민해서 넣으시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정말 따박따박 안정적인 돈을 받고 싶다. 혹은 정말 쟁여놓고 아무 문제 없는 이 돈이 잃을 리스크가 없는 상태를 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골드나 예금 방향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예금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골드보다는 이쪽을 선호하시는 게 맞겠죠. 예금 금리 쪽을.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즌 직전에는 항상 골드가 하방 방향의 모멘텀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고요. 뭐 너무나 당연한 시장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기본적 모멘텀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금리 인상이 난 포인트 이후에는 추후 금리 인상이 가까울 것인가 멀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멘텀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다음번 금리 인상이 있은 후에는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고 다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뽑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 금리 인상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드는 상방 방향으로 그 이후에는 터닝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월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리 좀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30분이 벌써 넘어갔습니다. 이제 개장을 하고 1시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여전히 상승 유지하고 있을까요? 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S&P 500 상승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2,58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313.25포인트 입니다. 세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일단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돌아선 만큼 현재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는 1.16905달러에서 여전히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도 보도록 하죠. 파운드는 1.3142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는 방금 전에 알아봤죠? 1279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1280선 오늘 좀 넘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 방송 시간 안에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56.94달러로 56달러 후반대 유지가 되고 있네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천연가스 매도 포인트가 나왔는데 천연가스요? 네, 지금 오늘 전 드림 포인트입니다. 3.22
매도 포인트 드렸었고요. 지금 한 15분 전 기준으로 터치 나오고 터져서 내려가지고 있는데 일단 단기 물량들 청산하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락 구간 보시는 분들께서는 194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되도록이면 근데 네. 지금 상태에서 좀 청산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네. 천연가스가 상방 모멘텀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 청산으로만 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하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간 포지션에서 그리고 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그런 입절 포인트라든지 청산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비교를 하시고 목표가를 짧게 가져가셔야 한다는 점 오늘의 천연가스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3.194까지에 대한 목표가죠? 네, 194까지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왜 제가 구간을 네네. 길게 보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네. 사실 천연가스는 셰일 생산량에 대한 예민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는 이제 이 일을 맞고서 매도 추세를 살짝 내서 떨어뜨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근에 계속해서 셰일 생산량 부분이 떨어져 왔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계속한 연속된 상승을 보여왔었고요. 그런 모멘텀을 볼 때는 장기적 우상향을 보기가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 포인트는 짧게만 먹고 빠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또 상품 쪽이니까 해설위원님 천연가스 코멘트 한번 해주실까요? 예, 천연가스 뭐 항상 이제 가장 접근해야 되는 컨셉이 계절적인 부분. 그렇죠. 맞아요. 그때도 말씀 또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여름에는 뭔가 이렇게 난방에서 그 전력에 생산되는 냉방에서 전력에 생산되는 이런 쪽으로 그 화력발전소에서 좀 많이 떼고 있고 겨울에는 미국에서 한 뭐 50% 이상 천연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름보다는 당연히 그런 전력에 소모되는 양보다는 겨울에 이렇게 난방에 소모되는 그 양이 훨씬 더 많다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겨울에 굉장히 좀 많이 좋은 추세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미국 내 겨울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 굳이 천연가스가 겨울에 조금 많이 오르는 종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별로 시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뭐 과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뭔가 조금 굵직굵직한 날씨적인 요소들이 발생됐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게 천연가스고 제가 지금까지 뭐 해외 선물 영업하면서 천연가스만큼 심하게 움직인 종목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겨울에 네네. 정말 탄력을 받으면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초입부터 지금 뭐 천연가스에 만약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겨울에 초입이고 천연가스가 조금 어떻게 움직일지 예보들을 좀 보면서 한번 관찰해 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제가 또 보니까 천연가스가 이용되는 게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서만 쓰는 건 줄 알았더니 난방이나 뭐 최근에는 보니까 천연가스 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플라스틱을 어떻게 만들어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걸 TV로 봤는데 제가 또 이제 과학 올림피아드 예, 좀 말씀을 좀 조금 좀 주세요. 네네. 자체 이제 휘발유 상품들 뭐 이런 상품들이 일단 탄소 부분을 핵심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부분을 핵심적으로 포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MC분께서 너무 웃으시네. 포인트를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원유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을 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천연가스 분자 구조가 그것보다 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자 구조를 전환해서 만들기가 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올림피아드 출신. 네. 아니, 네. 이제 기억이 나죠. 그럼요. 이제 그 정제소 원유 네네. 이렇게 층별로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럼요. 네, 그거가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네. 박혀 있습니다. 아니, 뭐, 원유도 그렇잖아요. 네. 가솔린, 뭐, 휘발유, 그리고 그죠. 플라스틱 밑에 또 아스팔트 까는 그 층까지 네네, 이렇게 그죠. 있는 정제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천연가스가 좀 분자 구조가 좀 단순해서 네. 플라스틱 만들기가 좀 용이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팔봉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시면은 다양한 종목에서도 정말 이런 깊은 지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잘 들었고요. 네. 천연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그렇다면 천연가스가 이전에 뭐 해외 선물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게 정말 저는 그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아마 13년도였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천연가스가 그 당시에 한 계약이 200만 원에 이제 한 계약이 됐어요. 네. 한 계약을 매매할 수가 있었는데 200만 원으로 한 계약을 뭐 매수를 해 놓으면
그날 장 고가에 팔았으면 그게 플러스가 한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의 5배가 움직인 거잖아요. 하루에 막 그렇게 막 며칠씩만 움직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며칠씩요? 그때 뭐 부자 되신 분들도 많고 정말 손실 크게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 당시에는 정말 회사에서도 좀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그런 변동성이 그만큼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근래에 워낙 미국 날씨가 좀 추웠고 그다음에 네. 뭐 눈도 너무 많이 와서 물류 대란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시세가 나왔는데 하지만 천연가스라는 종목이 과거에 그렇게 계절적인 요인을 타고서 그렇게 가파르게 움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땐 항상 뭔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손실이 났다고 하면 오버나잇을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네. 특히나 겨울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매매를 조금 포인트를 잡으면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정말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은 워낙 이 해외 선물에서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크게 수익이 난다면은 또 반대로는 크게 손실이 났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런 변동성은 보이진 않지만 오버나잇 같은 부분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 팁을 좀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김수환 해설위원님이 이전에 또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계신 만큼 이런 팁은 정말 유효한 팁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이 종목 하나로 두 분의 역량을 너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든든하고 자, 신세계 2부 두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간 정말 빠르게 2부 흘러가고 있는데 자, 지수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장 시작한 이후 S&P와 나스닥 다시 반등을 하면서 또 다시 집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는 뭐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어갈지 니케이 225 지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통해서 먼저 볼까요? 자, 니케이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자, 3거래 연속 강하게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뭐 이틀 전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 윗꼬리가 달린 상황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오늘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은 또 앞서서 김수환 해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이 나셨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물리셔서 손실이 나셨을 부분도 있는데 유동성 리스크, 경계심의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분과 좀 빠르게 짚어볼게요. 니케이 쪽에도 또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자, 마스터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좀 변동성 크게 나왔는데 네. 여기서 추격 매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격 매도는 금물입니다. 이거 사실 네네. 지금 현재 제 차트 보시면은 저번에 니케이 의뢰하신 분께서 이제 그때 같이 가셨죠?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네네. 같이 그어드렸던 파트인데 네. 제가 익절을 22,100에다 잡고선 여기까지 떨어져서 붕괴되지 않는 한은 매수를 홀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그래서 네. 대신에 익절 구간을 계속해서 올려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마침 이제 니케이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지금 22,100에 대한 라인이 그어져 있는 걸 보셨고 오늘장 이 라인에서 이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라인에서 반등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매도 방향으로 크게 꺾일 가능성은 낮은 상태고요.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을 꺾고 내려간다, 그럼 또 추가적인 매도 구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가격대와 이전에 또 상담을 통해서 전달 드린 부분, 뭐 차트 복귀 다시 해봤는데 그렇다면 좀 그 가격대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22,100. 22,100. 22,100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네. 원래 이제 그때 당시로는 22,100에 대해서 익절을 잡고 홀딩을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매수를 끌고 가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익절을 올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커트라인을 올려가시면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22,520 정도에다가 이제 익절 라인을 걸어놓고 대응을 하셨어야 됐고요. 네. 이때 급락을 보이고 나서 여기 라인을 맞고 강반등을 보였습니다. 강반등을 보인 이유는 앞에서 매집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뭐 단순합니다, 사실. 그래서 강반등을 보였는데 이 이후에 붕괴를 보일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번 지지를 받다가 붕괴를 시켰죠. 이때 기준으로 이제 익절을 보내셨어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때 못 보내셨던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시다면은 22,100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2,100까지에 대한 부분을 가격대 짚어드렸습니다. 최근에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 좀 흐름이 나오는 만큼 이 흐름 나오면 또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또 이 종목을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양하시는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거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니케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해설위원님도 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뭐 시황적으로 봤을 때 아베 총리가 이제 북한 리스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지율을 다시 올렸잖아요. 네네. 올리고서 이제 뭐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현행의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증시 자체로는 특별하게 나쁠 만한 증시의 내용이 아직은 뭐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네.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고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좀 재밌는 게 제가 S&P랑 니케이 225를 같이 봤더니 차트가 또 굉장히 좀 비슷하더라고요. 3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니케이도 네. 지금 3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해서 네네. 뭔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3일 연속 하락했으니까 뭐 굳이 여기서 저가 매수 잡기보다는 추세에 맞춰서 조금 매도로 들어가서 단타로 조금 끊어가시는 매매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 그냥 네.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화 통화 정책에 대해서 BOJ에서 계속적으로 열려 있었던 만큼 엔화가 하락하고 그 반대로 일본 증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거래일 연속 지수에 대해서 하락 쪽으로 이어가는 만큼 앞으로 지수기 더욱더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느냐, 반대로 또 다시 반등할 여력이 남아 있느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을 텐데 두 분의 의견을 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니케이 지수 말씀을 드리면서 엔화에 대한 부분도 좀 잠시 좀 짚어볼게요. 그렇다면 엔화에 대한 반등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빠르게 재패니즈 옌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패니즈 옌 보시죠. 옌에 대해서는 지금 바닥권을 잡아갈까요? 이게 다시 뭐 반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옌도 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패니즈 옌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가격대 8,826선인데 그런데 뭐 오늘의 좀 강보합권이 어제장과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데 마스터님 반등이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보시기에? 지금 제가 사실 저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8,760에 대한 라인을 거의 한 9월부터 그어드렸어요. 네, 여기에 대한 9월. 지지선이 네네. 있다고 이제 일봉상입니다. 아, 지금 그러네요. 이거는 네. 일봉상으로 지지선이 큰 흐름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 포인트가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한 일주일 넘게 거의 한 2주째 계속해서 이 라인에서 바닥권을 다지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강상승으로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횡보권 박스 플레이로 베팅을 하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8,760을 도달했을 때는 저는 매수 관점은 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바닥 따지기처럼 보이지만 8,760에서 돌파를 할 경우에 또 강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하방 때문에 쪽으로? 네네. 강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전에 차트 보셨겠지만 지금 그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 9월에 추세선을 그어주신 부분입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엔화에 대해서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분석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겠네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일단 현재 8,827선 움직이고 있는데 강한 반등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박스권 전략이 좀 유효하다. 지금 8,760선까지 좀 보고 있는데 하지만 8,760선 도달 시에는 매수 관점은 지양하셔라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8,760선이 깨지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 쪽으로는 지양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지수와 엔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네, 지금 그 아까 천연가스 3.2에 대한 목표가 3.194가 도달했습니다. 방금 전에 목표가 네. 청산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오늘 포인트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스터님? 네, 오늘 지금 네. 그 구리도 고점 네. 맞추기에 성공했고요. 지금 네. 1360에서 계속해서 고점 맞추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천연가스도 계속해서 수익 포인트 터지고 있어서 네. 또 오늘 방송만 보신 분들이어도 수익 네. 따라오는 데는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요. 아니, 오늘 몇 가지 종목에서 수익 터진 건가요? 지금 천연가스, 구리, 그리고 어떤? 오일. 네. 오늘 2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 안에 3가지 종목에서 수익이 터졌습니다. 네, 월요일
너무 시작이 좋은 거 아닙니까, 마스터님? 월요일은 원래 네. 이렇게 기분 좋게 좀 스타트를 해주셨어요. 네. 아니,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이 이렇게 내주신 전략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해외 선물을 저녁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월요병이 없으실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오늘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수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들 전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S&P와 나스닥 여전히 상승 이어갈까요? 보합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힘이 약해진 부분이죠. 2579.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좀 상승폭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6308.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FX도 1.16890, 상승폭이 조금 제한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골드도 볼게요. 골드는 1280달러 안착 못하네요. 일단 시도는 했습니다. 힘이 약해진 부분입니다. 1278.7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57달러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56.90달러 선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과 김수환 해설위원님과 함께 정말 해외 선물 전략 든든하게 세워드려서 저도 너무 이 시간 든든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볼까요? 네,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네. 사실 네. 돈 벌려고 하는 해외 선물 시장인데 네. 오늘 수익을 내드려서 너무 좀 기쁜 것 같습니다. 좀 네. 기쁘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의 올림피아드 출전 소속이라는 점. 오늘 정말 천연가스가 플라스틱 돼가는 그 과정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과학과 네. 함께하는 이제 해외 선물이어야 실질적으로 네. 제대로 된 해외 선물의 가치 분석을 들어가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워낙 마스터님들은 뭐 심리적인 부분, 이런 네. 뭐 이과적인 부분, 문과적인 부분, 다 갖추고 계세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의 전문가죠. 네.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오늘 그 네. 2시간 방송 동안 저희가 몇 가지 종목을 지금 말했나 보니까 제가 대충 세보니까 11가지 종목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외 선물의 신세계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11가지 종목, 뭐 해외 선물이 60가지가 넘지만 이렇게 주요 거래하는 상품들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모두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쌓이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이런 시간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너무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셔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든든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차게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